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왜 돌아오는 건 배신뿐일까? 친절을 베풀고 정성을 다해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오는 건 감사나 배려가 아닌 차가운 태도나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을 때 그 배신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그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왜?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를 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고 그 반응은 무심한 것처럼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 내 마음속에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배신을 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왜 잘해줬을 때 배신을 당하는 걸까요? 내가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그걸 배신으로 느끼는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며 배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의 시작. 우리가 잘해주는 이유.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행동이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그 사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 그 친절 속에는 종종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상대방도 나에게 감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그 자체로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 친절에 대해 상대방의 감사나 인정, 혹은 그 친절이 돌려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따라옵니다. 내가 도와주었을 때 그 사람도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그 친절을 기억하고 나중에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대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감이 커지고 결국 배신으로 변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대와 실망을 분리해서 생각하려 하지만 사실 두 감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 때 그 친절이 고마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반응이 예상과 다를 때, 특히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점차 실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실망이 작지만 반복될수록 그 감정은 쌓이고 쌓여 결국엔 배신이라는 감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도와준 만큼의 감사나 반응을 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상대방의 무심한 반응은 나에게 상처로 다가옵니다. 이때의 상처는 단순히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구나라는 수준의 실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반응이 나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깊은 배신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증폭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외부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커져가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친절에 대해 고마움이나 감사의 반응을 기대했을 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실망감은 점차 내면에서 커지고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실망을 넘어서서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의 배신은 내가 친절을 베푼 이유가 상대방에게 돌려받기 위한 기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친절을 베풀 때 그 행동 자체가 타인을 돕고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배신으로 바뀌는 이유는 그 행동 뒤에 숨은 반응을 원한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친절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그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응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실망감은 점점 더 커집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고 그에 대해 감사의 말을 듣지 못하거나 반응이 없을 때 그 실망은 나를 짓누르게 되고 결국 배신이라는 감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친절을 베풀면서도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기대가 없다면
그 친절은 순수하게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반응에 대한 실망감도 없이 나의 친절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배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친절을 베풀 때 그 결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대가 가져오는 실망, 그리고 배신의 시작. 우리는 친절을 베풀면서도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어느 정도 기대합니다.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기대가 항상 현실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친절을 베풀 때 그 반응이 내가 기대한 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에는 작은 실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실망은 자꾸 쌓여 결국 배신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친절을 베풀면서 나는 상대방의 반응을 예상하고 그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의 마음속에서 불안이 커져갑니다. 내가 잘해줬는데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지? 라는 질문이 반복될수록 그 불안은 실망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배신이라는 감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배신의 감정은 내게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 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그 친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되죠. 그 기대가 만족되지 않으면 실망감은 점차 커지고 감정적으로 짓눌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될 때 그 실망은 결국 배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친절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예측이 틀릴 때 그 결과는 나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배신을 당한 기분은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었고 그 친절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절에 대한 반응이 예상만큼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배신은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배신은 상대방이 내 친절을 당연시하거나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그들은 내 친절을 의무처럼 받아들이고 나는 그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순간 나는 그들의 반응을 내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이 기대했나? 라는 자책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배신의 본질은 나의 기대가 부풀려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 친절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반복된 실망은 결국 나의 마음 속에 방어벽을 쌓게 만듭니다. 나도 모르게 다시는 친절을 베풀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죠. 그때 친절은 내 마음을 지키는 수단으로 변하게 되고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다시 그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반복적인 실망과 배신의 경험은 점점 더 내 마음을 움켜잡고 나는 점차 친절을 베푸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기대하지 말자는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 말조차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상처를 덮기 위해 점점 더 내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신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 때 그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친절을 베푼 이유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야 하며 그 친절이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준 마음이 그 자체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음을 열 때는 그 마음이 반영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내 선택이며 그 결과에 대해 내 감정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대가 배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국 배신을 피하려면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선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친절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선택이어야 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든 내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 때 그 친절이 단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반응에 대해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배신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배신의 감정 실망에서 분노로. 우리는 종종 친절을 베풀고 그에 대한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예상만큼 돌아오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그저 작은 실망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망은 깊은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생각도 점차 배신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배신을 느끼는 순간 실망감은 더 이상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해줬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예상보다 미약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배신의 감정은 점점 더 커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배려하지 않는 걸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순간 그 감정은 분노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성을 들여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 전혀 고마워하지 않거나 나를 당연히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그 분노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분의 반응이 나의 기대를 초과하지 못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그 반응은 분노로 변하고 나는 그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의 감정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분노로 발전할 때 그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는 분노를 느낄 때 그 감정이 단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의 친절을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실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노는 상대방의 무관심이나 그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에 대해 내가 느끼는 불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분노가 내면에서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고통으로 변하는 순간 그 감정은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 친절을 베풀어도 그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고립된 상처입니다. 분노는 결국 내가 내어준 친절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고통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나를 점차 고립된 마음으로 이끕니다. 친절을 베풀면서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할 때 그 고통을 스스로 가라앉힐 방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분노는 결국 나를 짓누르며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기대와 현실 그리고 마음의 짐. 배신감은 우리의 마음을 점차 무겁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저 실망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 실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고 나의 감정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실망은 점점 커져 그 무게가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반복된 실망은 결국 마음의 짐이 되어 내 자신을 무겁게 만들죠. 이 짐은 나의 일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자연스럽게 기대하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그 실망감은 점차 무거운 짐으로 변해갑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반응을 받지 못할 때 그 실망이 조금씩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망은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나가지만 반복되면서 점점 더 큰 짐이 되어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나는 그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충족되지 않은 부분은 내 마음속에 빈자리를 만든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내가 계속해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 빈자리가 점차 마음의 무게로 변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그 감정을 해결할 방법을 잃어갑니다. 배신을 피하려면
첫 번째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절을 베풀 때 그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친절을 베푼 이유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야 하며 그 친절이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준 마음이 그 자체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그 친절을 베풀 때 그 결과에 대해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그 기대가 배신으로 변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친절을 베풀 때는 내 마음의 기대를 줄이고 그 행동 자체로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그 친절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배신을 피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결국 배신을 피하려면 기대를 내려놓고 친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절은 내가 선택한 행동이어야 하며 그 반응에 대해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배신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베푼 친절이 단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반응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 때 그 결과에 대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신을 피하기 위해선 친절을 베푸는 것 자체가 나의 선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선택에 대해 내 감정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는 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배신은 내가 아닌 너의 문제. 배신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잘못했다는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일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하지만 배신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었고 그 친절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예상만큼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나는 그 행동에 대한 나의 기대가 부풀려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배신은 내가 기대한 만큼 반응하지 않은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내 친절을 당연하게 여겼거나 내 마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내 친절을 의무처럼 받아들이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을 때 우리는 그들이 나의 마음을 얼마나 쉽게 여겼는지 깨닫게 되죠. 그때 우리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내 친절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친절을 베푼 이유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기 때문인데 그 친절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나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내가 너무 많이 기대했다는 자책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배신은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가 나의 친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준 마음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들의 반응이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관계에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 친절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배신이란 내가 베푼 친절에 대한 반응이 당연히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신은 결국 내가 아닌 너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회차 배신은 내가 아닌 너의 문제. 배신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주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비난하죠. 내가 너무 잘해줬는데 왜 고마운 반응을 받지 못할까? 라는 의문이 떠오르고 그로 인해 배신의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했다고 느낄 때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고 그 친절을 당연시 여긴 상대방의 태도가 배신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그 친절을 반응 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베푼 친절이든 그 반응에 대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점차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깨졌을 때 실망은 점차 배신의 감정으로 변합니다. 상대방의 무반응, 나를 무시하는 태도는 우리가 느끼는 배신감을 증폭시키죠.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시간을 들여서 진심을 다해 도와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그 친절을 마치 의무처럼 받아들일 때 그 배신은 결국 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친한 친구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힘든 상황에 있었고 제가 가진 시간과 정성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도울 때 친구는 매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때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친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바쁘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고 그 반응이 없을 때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하는 생각에 빠지면서 그 친구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그 배신은 결국 상처로 남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고통을 외부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증폭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 외부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친절을 베풀고 그 반응을 기대했을 때 그 반응이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그 실망은 내면에서 증폭되어 배신감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배신의 감정은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친절을 당연시 여긴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6번째, 친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주는 상처. 우리는 친절을 베풀 때 그 반응에 대한 기대를 자연스럽게 품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도와주었을 때 상대방이 그 친절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 실망은 점차 배신의 감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그 친절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그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순간에 느끼는 감정은 점차 상처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배신감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였던 제이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나는 그가 어떻게든 힘을 내길 바라며 그가 필요할 때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서 그는 나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기도 했고 나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면서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도 함께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내가 그 친구에게 필요한 순간에 그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 나는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내 친절에 감사한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도울 때 그가 정말 힘들어 보였기에 진심으로 도와주었는데 그가 내가 어려운 시기에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만큼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그 실망은 점차 배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 친구에게 친절을 베푼 이유는 그가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나를 배려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내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이었고 그로 인해 나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냥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가 내 친절을 그저 나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다시는 그 친구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친절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결국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된다. 내가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친절이 단순한 의무로 취급된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게 되었고 나는 더 이상 그 관계에서 친절을 베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번째, 진정한 친절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클수록 그 반응이 내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친절이 진심으로 이어지려면 먼저 내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자신을 아끼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고갈되어 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내가 상처받고 피로해 있을 때는 그 친절이 진정성 있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친절을 베풀려면 내 마음이 건강하고 충만해야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내가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나는 친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내 마음이 고갈되어 가면서 나는 진심으로 돕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고 내가 남을 돕는 이유가 내가 잘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다는 생각보다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때 나는 진정으로 내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돌보지 않으면 타인을 돕는 것도 진심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절은 단지 상대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돌보고 내 감정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고 충만할 때 그 친절은 상대에게 진심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기 전에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아끼고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알고 아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첫걸음은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며 내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친절도 진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법, 친절을 베풀며 나를 돌보는 것.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잊고 타인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타인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마음에 내 감정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내가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만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내 감정의 상처를 깊게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서 친절을 베푸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그 친절이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거나 나중에 나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 때는 내 마음이 고갈되지 않도록 내가 충만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정한 친절은 나를 잘 돌보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매우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서 내가 평소에 도와주던 사람에게 또 다른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불편할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항상 친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나는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는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기 자신을 돌보며 나의 감정을 존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해졌고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 타인을 돕는 것만큼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 때 내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돌보는 것, 그것이 배신을 피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친절을 베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타인에게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 수 없습니다. 친절은 내가 건강하고 여유로운 상태에서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절은 결국 의무감과 피로로 변하고 나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친절을 베풀 때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집중하면 그 반응이 예상보다 적거나 부정적일 때 배신감과 실망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 내 마음을 돌보고 내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친절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타인을 돕고자 할 때 그 친절은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전달되고 내가 기대한 대로 반응이 오지 않더라도 그 친절 자체로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돌보고 내 마음이 충만하고 건강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진정한 친절은 내가 나 자신을 아끼고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배신을 피하고 진정한 친절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여유롭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학의올림이었습니다.